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 성명서가 누구를 향하냐면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향한 성명서입니다. 학생을 팔지 마라 라는 취지인데 이 도대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왜 이 같은 성명서를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발표한 것일까요? 성명서의 내용부터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고대생들이 왜 사과를 요구하는지 한번 내용 살펴보시죠.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해명하며 학교와 마찰을 빚은 학생들을 달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작년 12월 교무위원회에선 학생들에게 호통치며 비아냥으로 일관을 했다. 그러면서요. 당시 조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보였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조 후보자가 장차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갈 적절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조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조 후보자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김 변호사님, 네. 우리 고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대 총학 SNS 상에 언제였죠? 작년 12월 교무위원회에서 그 조 후보자가 학생들을 향해서 호통치는 모습이 이렇게 생중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생과 교무위원회가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조대엽 후보자께서 막 반말하고 너네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호통을 치는 모습이 공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모습이죠. 예, 그래서 그 음주운전 해명에 관련해서 그 조 후보자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한 것에 관해서 총학 쪽에서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제 뭐 학생들을 달래주기는커녕 당시에 그냥 이렇게 대립만 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요, 음주운전의 경위가 왜 필요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거는 명백히 학생들 이름 판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예.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술을 먹었더라도 택시 타거나 대리운전 불렀으면 될 일이다 라고 비판하는 그 성토글이 지금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뭐 가까운 곳 가기 위해서 잠깐 동네 슈퍼 가기 위해서 차를 끌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잠깐 운전대 잡았다든지 뭐 등등의 해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이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철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신분 숨겼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약간 의심스럽고요. 고대 측에서는 이 조대엽 교수가 음주운전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속인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제대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뿔난 건데요. 총학 성명 말고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상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위가 왜 필요하냐. 저건 명백히 학생들이 이름을 판 거다.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술을 먹었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면 될 일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잘 해줬는데 문제는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기준을 변경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3진 아웃을 걸려야 된다. 네. 한 번 말고 3번 걸려야 아웃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을 짜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 5대 원칙에 대해서 그 상세하고 구체화된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원래 만들던 기준인 건지 아니면 조대엽 후보자를 비롯해서 현재 청와대가 내놓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원칙을 설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공약수정위원회냐 뭐 이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 굉장히 좀
위중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삼진 아웃 제도라든지 뭔가에 대한 좀 빠져나갈 비밀을 주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의 나름대로의 그 원칙들을 좀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글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게 도덕성 문제에서도 분명하게 조대엽 후보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현재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는 노동과 관련된 논문을 쓴 게 영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자질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 나오고 있는 터라 이 두 가지 문제의 사표협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조대엽 후보자가 저는 이번 청문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에서 삼진 아웃이라는 걸 지금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주운전 두 번은 괜찮고 세 번째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음주운전 세 번째 하면 구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삼진 아웃인데. 그렇죠. 여기서 그 두 번 한 거는 아무 묻지 않고 세 번째만 묻겠다는 걸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뭔가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진짜 뭐 검찰의 형벌권까지 전부 다 그 기준을 세우겠다는 건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네.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국민들이 오케이 해줬는데 왜 야당이 문제 삼느냐. 대통령의 발언도 보셨다지만 벌써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때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한 거는 저는 대학생 편을 완전히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하고 있는 회의장에 학생들이 이제 난임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촬영을 하니까 당연히 교수로서는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음주운전 해명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동의할 수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생들의 주장은 이렇죠. 착한 음주운전이냐. 착한 음주운전이냐. 착한 음주운전, 학하시다고 얘기하지만 착한 음주운전이니까 용서해야 되는 얘기냐. 왜 경위에 대해서 이 덮으려고 하냐 하는데 그 지적인데 그건 학생들 주장이 이제 100% 옳고요. 경위를 얘기한 것보다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국정자문위원회가 이거 설거지하면서 이 대통령은 분명히 음주운전이 5대 인사율 비리보다 더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뒤늦게 수정하면서 이 10년은 지났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인사 기준을 만든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스스로의 논리적도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사건 때문에 경론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자고 한 거는 역시 높은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중에 부메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성희 위원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도 아니었다는 게 문제겠죠.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